안녕하세요.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여전히 일도 열심히 하고 저축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투자를 시작하면서 연봉 이상의 수익을 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말인데요. 투자를 할 때 늘 성공을 할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생방송 5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수익의 기회를 주는 해외 선물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상대적 우월감 느끼는 성공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길에 저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춰주시면요. 링크가 갑니다.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그리고 매수 매도에 관한 의견들 이 방에서 해결책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혹시 전업 투자자로 몇 년이나 살아오셨어요? 전업은 제가 한 6개월 하고 취직을 했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퇴직해서 이제 전업 투자하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제 긴 투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 전에 증권회사부터. 예. 그런데 본인은 조금 잘 안 풀리는데 주변이 막 잘 돼서 상대적 박탈감 느낀 적 있으세요, 혹시? 없는데? 예. 없으세요?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상대적 박탈감보다는 네. 그냥 혼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뭐 그런 고민은 하는데 네. 뭐 남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야 거래를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선물 거래를 하면 예. 내가 이제 좀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원래 이제 욕심이 많으면 네. 이게 뭐든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일단 이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처음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오히려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쉽게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뭐 시장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다가 네. 막 돈을 더 끌어당겨 가지고 대박을 노리다가 오히려 뭐 패가망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차근차근 매달 일정 부분 알뜰하게 수익을 챙겨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다 보면 수익이 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0시 3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박 셰프의 실제 자금이 들어간 계좌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외 선물 어린이 혜린이로서 제 자금이 들어간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저희 이렇게 실제로 거래하는 만큼 여러분과 한 배에 탑승해서 같이 수익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요.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매수 매도에 관한 해결책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거래를 하고 있다 혹은 시장이 하락을 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해외 선물 모르셔도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박 셰프가 매일 아침 시황을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방향성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익 리뷰를 여러분께 투명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셰프님,
보유하고 있는 상품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지난주에. 옥수수는 수익 중이고 네. 나스닥은 지금 제가 뭐 길게 들고 가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한 3주째 들고 가는 것 같아요. 나스닥 매도로 해가지고 거의 네. 이제 약간 3주째 맞습니다. 예, 3주 들고 가는데 그냥 여유롭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 수익 내신 게 지금 소이빈, 대두를 대두? 한 400불 정도 수익을 냈고 네. 지금 옥수수 한 200불 정도 수익 나고 있고. 그럼 지난주에 수익하면 6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아직은 옥수수 청산을 안 했으니까 네. 예, 400불만 청산하는 거죠. 저도 사실 예. 고백할 게 있는데 예. 셰프님과 같이 제가 콘 매도 진입을 했는데 그랬죠. 네, 제가 예. 좀 청산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나 아직 들고 있는데. 네, 저는 청산을 해서 예. 제가 좀 아쉽게 지금 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362달러 제가 수익을 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진입했던 가격이 550.2달러예요. 그래서 예. 그 가격에 하루 종일 제가 매도를 걸어놓고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 그 가격까지 진짜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일단 그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이 네. 나온 건데 네. 추세가 하락으로 잡히면 너무 위에다 걸어놓으면 체결이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아니 오늘 549.6센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0.4센트만 더 올라오면 이제 본전이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아직도 체결이 안 됐어요. 놓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오늘 방송 중에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분석해보고 또 이 시간에 진입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셰프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과 저의 실제 계좌로 지금 수익 리뷰를 해봤고요. 셰프님은 지난주에 60만 원 정도 하나로 약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계십니다. 해물 맛집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고요. 오늘도 저희 본격적인 진입에 앞서서 시장 한번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방송 직전까지 미국 시장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예. 네. 자, 오늘은 그 금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그 시장의 그 관심이 상당히 그 시장 금리가 자꾸 가파르게 올라가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거 정말 그 금리가 이제 막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죠. 네, 지난주 자, 금요일이죠. 10년물 네. 국채 금리가 1.36%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였죠. 예, 네. 그 금리 숫자까지는 사실 저는 유심하게 이제 보지는 않는데 네. 지금 이제 그래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봉입니다. 1월 초부터 계속 빠지고 있죠. 이거는 네, 시장 금리가 맞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시 반등할 자리에서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영업일로 3일 전에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 되겠네요. 그 수요일 정도 네.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빠져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시장 금리에 대한 그 우려 거기다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돈이 계속 풀렸죠.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때까지는 자꾸 돈을 줘서 좋았는데 네. 이제는 시장에 풀린 돈이 너무 많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 지수들 대부분 빠졌고 러셀 지수만 오히려 반등을 했는데 러셀도 오늘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S&P 500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아직 미국장 개장도 안 했는데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벌써 일봉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이때 진행됐던 그 음봉의 길이보다 훨씬 더 크게 낙폭이 생기고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처음에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는 네. 오히려 이렇게 납작하게 방향을 꺾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잡혔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락의 그 크기가 더 커져가지고 내려올수록 음봉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들고, 자, 나스닥 역시도 오늘 그 낙폭이 좀 커지면서 벌써 미국장 개장 전에 1.3%가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별나게 움직였던 거는 러셀 지수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혼자서 올랐는데 조금 올라간 것도 아니고 2.15%나 올랐습니다. 네, 꽤 올랐네요. 원래 지금 그 중소기업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환경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을 때 상승폭을 좀 크게 하는데 지난주 내내 그 금요일 전까지는 다른 지수들보다 훨씬 더 낙폭이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는 이번 주에 그 민주당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뉴스가 전해져서 그런지 러셀 지수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빠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장 개장과 동시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낙폭이 더 크게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그 나스닥도 보면은 밑꼬리 달고 계속 반등을 시도를 했죠. 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은 오히려 윗꼬리가 달리면서 밑으로 올라가다가 쭉 다시 빠지는 모양이 나타났고, 오늘은 그 하락세가 오전에도 약간 올라오다가 다시 길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품들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 지수만 살펴봤습니다. 네, 지수 상품 다 살펴봤고요. 10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셰프님, 구리부터 좀 살펴볼까 봐요. 구리는 네. 이게 굉장히 원래 큰 폭 평소에는 올랐죠? 사실 그 비철 금속이 이 카테고리에 보면 한 종목밖에 없어요. 네. 구리 한 종목.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거금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원래 한 4천 달러 정도 선이었었는데 진폭이 커지면서 지금 증거금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5,060불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게 일봉인데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오늘도 네.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조금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조금 오버슈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멀리 저 멀리 자 보면 2011년도에 고점까지는 안 갔어요. 그때 네. 4.6달러 이게 파운드당 가격인데 1파운드 가격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1파운드에 4.6달러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4.1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최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움직임 봐서는 윗꼬리 달리고 오늘 단기적인 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골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귀금속 쪽, 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골드도 귀금속 중에서는 가장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지지라인이 그때 우리가 방송할 때 가격이 한 1,770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올랐다가 금요일은 조금 밀렸고 오늘은 상승세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네. 한 계약당 한 2,000불 정도 올랐으니까 상당히 적은 상승폭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실버까지 보면 실버가 이렇게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 옆으로 완전히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네요. 큰 변화 없이 쭉 가는데 이 일봉이 움직임이 작아 보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큽니다. 네. 한 5,000불, 6,000불 이렇게 돼요. 하루의 움직임이요. 예, 한 계약이에요. 네. 십자 지난주 금요일 날 움직였던 요 십자 도지 형의 형태도 네. 한 4,000불이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고 이런 큰 움직임이기 때문에 실버는 아무튼 조금 큰 자금 갖고 거래를 하셔야 되지 조금 작은 자금 가지고 거래를 했다가는 한 2, 3일도 못 버티고 그럴 수 손해를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셰프님. 자, 농산물. 자, 옥수수 가격 한번 보죠. 네. 옥수수가 약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매도를 들어갔는데 목요일날 들어갔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수요일 방송 전인가 그런가요? 목요일 전인가 네, 그때 자, 들어갔던 아무튼 것 같아요. 딱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가지고 네. 진입한 이후로 약간의 손실 정도 순간적으로 보였지만 결국에는 많이 못 올라가고 계속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네. 자, 현재 옥수수 가격은 보시다시피 지지난주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도 공급이 그렇게 많이 딸리지 않는다. 그리고 수요도 공급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자, 현재 상황은 미국이 옥수수 면적을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옥수수 재배 면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원래는 옥수수가 원활하게 될 거다라는 그 전망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왜 안 떨어지냐 빨리 네. 궁금하죠? 네, 그렇네요. 자, 그만큼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는 거죠. 중국이
계속 사료용으로 옥수수를 수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군요. 점진적인 하락세는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셰프님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좀 길게 콘 상품을 길게 들고 가실 예정인가요? 지금 옥수수가 이게 실제 가치가 뭐 계산해 보면 한 2,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한 계약에. 근데 지금 증거금이 한 1,650불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 계약은 매도를 해가지고 쭉 들어가도 크게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지금도 며칠 동안 냅두지만 잘 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름까지 한번 들고 가볼 만하다 매도 포지션으로 계속 기우제 지내면서 네. 미국도 재배 면적을 많이 늘렸다고 하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뭐 정말 대박이죠. 원래 가격 정도 이게 그 부시엘당 그 옥수수 자루 한 자루 정도 한 25리터 가까이 2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네. 이 곡물 자루 한 가격 그 한 자루에 대한 가격을 표시해 놓은 건데 네. 한 자루에 지금 5.45달러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가격이 한 3달러 선까지도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진짜 대박이네요, 셰프님.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1포인트에 50불이거든요. 네. 1포인트니까 한 200 정도면 250, 한 10,000불 정도. 예. 만불 한 1,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금이 1,650불인데 10,000불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너무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 그렇죠. 네. 콘 상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대두랑 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소이빈. 자, 대두의 움직임도 지금 장기간 계속 행보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 그 수급 보고서 수급 전망 보고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약간 빠지다가 다시 좀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조금 밀리고 있는데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 대두에 있어 가지고는 크게 변화는 없고 옥수수 쪽에 오히려 곡물 쪽은 좀 관심이 조금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대두 가격은 뭐 올라가지는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그런 모양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역시나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밀 역시도 러시아가 주 생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곡물이지만 조금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밀은. 네. 자,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행보하는 모습이고 밀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이 식량 자원에 대한 자국 내의 그 식량들을 자꾸 바깥으로 안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밀 수출을 조금 막으려고 밀을 수출하면 세금을 매겼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밀이 이제 세계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이제 그것도 코로나 백신 맞고 이러다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거니까 밀 가격 역시도 다시 그런 세금 부분이 조금 풀리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럼 농산물 전체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매도 관점을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살펴볼게요, 셰프님. 자, 원유 볼까요? 네. 원유. 자, 원유가 어디 갔냐? 예. 자,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렇네요. 가끔은 찾으려고 그러면 네. 여기 있네요. 자, 크루드를 보면 이틀 정도 조금 하락폭을 좀 크게 하면서 조정받았죠. 62달러가 저항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날 지난주 목요일 날 62.26달러 장중에 찍고 바로 음봉으로 길게 빠졌고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빠졌죠. 자,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상승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냐? 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하락 중에 오히려 기술적 반등 나온 정도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57달러 정도까지는 좀 빠져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소폭의 반등 62달러까지의 박스권 움직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셰프님 말씀대로 저희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WTI 같은 건 61달러까지는 갈 것이다 했는데 진짜 가고 신기하게 거기서 딱 떨어지네요. 제가 61달러나 62달러라고 했죠. 그죠? 61달러에서 한번 저항받고 밀렸다가 다시 재돌파해서 62달러에서 다시 밀렸죠. 그니까요. 쪽집게죠. 네, 쪽집게 같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쪽집게로 오늘 방송 중에 좀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흐름 살펴봤는데 어떤 상품이 좀 좋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글쎄 일단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좀 불거져 나오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 지수들이 지금 조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통화들 보면은 지금 그 달러 인덱스 보면 네. 별로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통화 상품들은 좀 그렇고 역시 그 조금 유력한 게 옥수수 매도. 옥수수 차라리 매도. 지수는 그 하락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등락이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수익 났다가 멍청이 가만히 있다 보면 다시 손실 나 있고 또 손실 나면서 손절하면 다시 또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일단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차분히 움직이는 옥수수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제일 좀 무난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다시 그러면 오늘 옥수수를 예. 좀 매도 관점으로 자, 옥수수 보도록 만기가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아서 네. 지금 3월물인데 차월물로 차월물로 네, 진입을 해야겠죠. 차월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 월물이 가격은 원래 그 약간씩 차월물하고 당월물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조금씩 네. 나는데 약 비교해 보면 지금 5달러 45센트죠. 네. 차월물은 5달러 45센트 거의 차이가 없네요 지금. 네. 원래 이제 보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그 발생하게 되면 당월물하고 차월물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더욱 멀리 보면은 자 지금 9월물은 4달러 85센트죠. 네. 가격이 훨씬 더 좀 낮죠. 그렇네요. 자, 이 보관 비용 같은 것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가격 차이가 지금 그 바로 다음 월물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는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3월물 만기가 2월 25일이니까 네. 옥수수를 포지션을 매수든 매도든 들고 계시면 2월 24일 날까지는 청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5월 물로 다시 매도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할 계획이시면 차월물로 진입을 하시는 그렇죠. 게 5월 물로 유리하겠습니다. 진입을 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수와 농산물 중에 콘상품 매도 진입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은 캐스터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says US and Europe must push back against China's economic abuses and coercion.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요, 이 기업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여기에 또 부패라던가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중국은 이 룰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시사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덧붙인 말은요. Everyone must play by the same rules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모든 국가들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만큼 중국에게 굉장히 강경한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시죠. Blue collar jobs boom as COVID-19 boosts housing and e-commerce demand. 네, 블루칼라 직업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자상거래, 즉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확실히 좀 수요가 급증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물류창고와 운송업의 일자리가 동반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확실히 이 직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혜를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즉 제로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에 확실히 사람들이 주택에 관심이 많아지고 주택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주택 건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요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건설업도 훨씬 더 좀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직종도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시고요.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명인 매매기술 해물요리사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좀 복잡하다 느끼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메라 어플을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셰프님 아까도 보셨지만 수익 철저하게 아주 잘 공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저희 정말 자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수익 왕에게 도움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국채 금리 상승을 주시하면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통화정책 증언 등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별로 자세히 좀 살펴보시죠. 2월 22일은요, 1월 경기선행지수와 1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그리고 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2월 23일은요,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완화를 지속할 것이고 일시적 물가 상승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만큼 비슷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2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2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지수, 12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월 24일은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증언할 예정인데요. 또 1월 신규 주택 판매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2월 25일은요, 4분기 GDP 수정치와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1월 내구재 수주 잠정 주택 판매와 연준 부의장, 뉴욕 연은, 애틀랜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인 26일에는요, 1월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2월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 그리고 2월 시카고 PMI가 발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경제 지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셰프님,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에 좀 참고를 해서 거래를 해야 할까요? 일단 화요일 날 파월 의장의 상원에서 네. 보고하는 거죠. 네, 그렇죠. 보고하는 건데 교과서적인 발언을 할 거다. 뭐 이때까지 그래왔으니까 크게 이슈화될 내용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을 분명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그냥 괜찮다 이런 논조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FOMC에서 2023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확약을 하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약속을 깰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냐 과거에도 FOMC가 그 대중들한테 얘기했던 내용 보고서 내용들을 그대로 지켜 나가는 거는 있지만 어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2014년 이때 옐렌 그 전 FOMC 의장이 취임했을 때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매번 그 FOMC 회의할 때마다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게 1년 반 이상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네. 거짓말을 계속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전혀 인상을 안 했는데 미국 달러가 계속 급등을 해버렸어요. 오호. 결국은 이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왜 이제 약간 거짓말 같은 발언이었냐라고 평가를 하면은 가이던스가 그 실업률에 있었는데 실업률이 7% 이하로 내려가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실업률이 좀 높았으니까. 네. 자, 그런데 6%대도 안 올리고 5%대도 안 올리고 결국은 3%대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렇게 했을 거면은 사실 가이던스를 7%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 확약하듯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시기는 2023년 이전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충격이 결국은 시장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우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2월 22일에 발표되는 일정들 조금 참고를 하셔서 거래를 하셔야겠네요. 그거하고 또 하나 네. 금요일 날인가 그 개인 네. 소비 지출. 네, 1월 개인 이게 소비 지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개인 지금은
소비 지출이 굉장히 늘어났을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결국은 내수 중심의 나라다 보니까 이 소매 판매라든가 개인의 소비 지출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줄었다 이러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예상치보다 올랐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또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전치보다 좋냐가 아니라 이전치보다 지금 이미 예상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그렇군요. 올라갈 수 있는 네. 여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럼 화요일과 금요일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송 중에 좀 실전 매매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오늘 좀 제시를 해주신 관점들 있잖아요, 셰프님. 예. 지수상품 매도 관점, 농산물 매도 관점 이미 들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진입을 좀 못할 것 같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550불에 콘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 시장가로 좀 진입을 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되죠. 예. 네. 자, 5월 물로 해가지고 네. 옥수수는 센트 단위예요. 550달러가 아니고 네. 5달러 50센트. 아. 예, 5달러 50센트입니다. 자, 그런데- 한 자루에 550달러인 줄 알잖아, 옥수수가. 네. 그죠? 그렇죠. 한 자루에 5달러밖에 안 해요. 아, 예. 근데 셰프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음봉이 굉장히 깊어요, 좀. 어떤 게요? 셰프, 이 지금 콘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아, 안 떨어져 있지. 괜찮을까요? 일봉을 봐야죠, 일봉. 일봉을 봤어요, 지금. 일봉을 자, 봤는데 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네. 보면 시가 부근이에요. 제자리예요, 제자리. 542달러 정도인데 이쯤에 진입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자, 따라해 보세요. 5달러 44센트. 아, 5달러 44센트. 544달러 아니고 이거 한 네, 자루 네, 가격이라고 맞습니다. 했어요. 네, 이게 정말 자, 헷갈리네요. 이게 달러인지 이게 다 이게 그렇죠. 가격마다 다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옥수수나 밀, 대두 이런 거는 다 네. 센트 단위입니다. 센트 네. 단위라서 이게 544라고 적혀 있는 게 544달러가 아니고 5달러 44센트. 5달러 44센트. 544센트니까 네. 5달러 맞죠. 44센트죠. 근데 위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 있네요. 예. 하단에 찍혀 있는 그리고 게 아니라. 이거는 네. 또 팔진법이에요. 네. 십진법이 아니고 네. 팔진법입니다. 말까지 더듬으시면서 이제 팔진법인 걸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자. 너무 어렵네요, 이거. 그러니까 네.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끝에 544라고 읽은 그 숫자에서 끄트머리 그 사 있죠, 그죠? 네. 그게 그 한 단위로 봤을 때 1포인트로 봤을 때 아. 요게 1포인트에 50불이에요. 아하. 실제 가치가. 네. 그렇게 머리에 그 담아 놓으면 네. 10포인트 움직였다 하면 500불 움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그러면-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트 그 소맥도 마찬가지고 대두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꿀팁까지 좀 주셨는데 시장가로 진입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박재현 캐스터가 또 외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볼게요. 박재현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alternative asset manager is telling investor to prepare for higher inflation ahead. 네, 굉장히 좀 긴 헤드라인 같지만 간단한 내용인데요. 한 전문가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보시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실히 좀 생산에 문제가 생겼죠.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생산 공급망이 훼손이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비용은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장은 이제 앞으로 경제 성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가 일어날 것이고 또 이제 소비도 증가가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orried about rising inflation? Consider this move. 네, 방금 전 기사와 정반대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렇듯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견해가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된 것도 맞고 또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펼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이제 원자재라든지 파생상품 시장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가 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투자 정보 선별해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러분 노란톡 챙기신 후에요. 하단에 말풍선 누르시고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돋보기란에 매매의 기술 해물누리사 저희 프로그램명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쉬운 방법이죠. 여러분들의 카메라 어플을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셰프님 오늘도 여전히 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지금 저희 방송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방 문을 닫습니다. 오늘 시장 잘 가다가 하락을 했죠. 해외 선물은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수익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께서 전혀 해외 선물에 대해서 모르셔도요, 이 정통 해외 선물 전문가에게 해외 선물을 배워놓기만 하셔도 시장이 하락할 때 굉장히 든든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요. 해외 선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친절하게 교육 동영상까지 무료로 모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수익의 기회를 주는 해외 선물로 눈길을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노란톡방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실제 거래를 시작해 주시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실제 거래에 관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 궁금증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저희가 좀 마련했는데요. 셰프님과 해결을 해보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셰프님, 예. 톡톡톡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예. 추가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추가로 진입하는 타이밍을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셰프님의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추가 진입하실 때? 미리 그거를 계획을 그래프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네. 뭐랄까 이게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나스닥 가지고 한번 볼까요? 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정고점 부근에서 여기 정고점 밑에서 밀릴지, 네. 정고점 뚫고서 밀릴지 그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맞습니다. 있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이제 러셀 진입할 때 그런 식으로 조금 분할해서 들어갔는데 애초에 이 계획을 자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분할로 접근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네. 사람들이 물타기를 하면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맞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 애초에 우리가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러셀이 위로 올라가는데 고점에 부딪히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한 계약, 바로 고점에서 한 계약, 고 위에서 한 계약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마이크로 네. 진입을 했죠. 자, 그 정도로 진입해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실패하는 원인은 요번에 이제 크게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요 밑에서 그 빅 사이즈로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손해가 많이 나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자금 규모에 맞지 않게 또 빅 사이즈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는데 더 올라가니까 또 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타기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좀 그렇죠.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결국은 네. 물타기가 나쁜 게 아니고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자기 자금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데 처음 들어갈 때마다 이만큼 써버리면 아하.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은 굉장히 부족하죠. 그죠? 그러면은 셰프님께서는 전체 증거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한 20만 원만 증거금으로 쓰는 걸 좀 추천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한 상품을. 그러니까 20%만 사용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분할로 들어갈 때도 20% 이내에서만 분할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7% 들어갔다가 그다음 7%, 그다음 7%.
그러면 2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고 갔을 때는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톡톡톡님의 질문 해결해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죠. 조아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미니로 거래를 해서 그런지 농산물의 호가창이 많이 비더라고요. 이평도 무시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셰프님이 꼭지라고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궁금해요, 셰프님, 이게. 꼭지가 일봉에서 어디일지. 꼭지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어렵고 그 하루 중에 꼭지다. 이거는 좀 가늠을 해볼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지수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그 대부분은 러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봉의 길이가 거의 조금 뭐 비슷비슷하죠. 그죠? 네, 그렇네요. 이런 날 쭉 내려오다가 반등 포인트 거꾸로 이제 매수를 잡는다. 혹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를 매도를 잡는다라고 하면 최근에 하루의 그 진폭을 계산을 해가지고 네. 그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아우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봉의 꼭지는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일봉에서 긴 기간 중에서 여기가 꼭지인가벼 하고 딱 들어갔다가 네. 저기네 이러고 네. 여기가 한참 또, 아닌가벼 하면서 그렇게 또, 될 가능성이 네.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사실 그 꼭지를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장중 꼭지도 그렇고 네. 그래서 꺾이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네. 야, 나스닥이 특히나 잘 그러는데 간혹가다 평소에 1%밖에 안 움직이다가 간혹가다 5%씩 움직이거든요. 네. 꼭지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네. 망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도 주식처럼 무릎에서 사서 어깨쯤에서 파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단기적인 거래를 네. 할 때도 그렇고 네.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말고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났다 하면 끝내야지. 또 여기 발바닥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려운 거 같아요. 알 수가 없죠. 참.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하지 말고 그렇지. 그 정도 추세를 좀 따라가면서 좀 그렇죠. 진입을 해야 한다. 꼭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꼭지 근처까지 갔다가 더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쭉 올라갔다 꺾이는 걸 확인을 하고 꺾이는 부분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아님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 질문들은 대체 뭐길래 거래를 하다 꺾이면 진입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추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쪽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으로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시장이 개장한 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이때 매수, 매도에 관한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에서 나도 이제 해외 선물 따라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방에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언제 타이밍을 잡고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할지까지 저희 셰프님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주식 대박 종목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무료 동영상 얘기도 해주시고. 네, 무료 동영상도 저희가 친절하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이 뭔지 아예 모르셔도요, 저희가 매일매일 시황도 올려드리고요, 기초 HTS 설정법부터 실제로 어떤 걸 주의하면서 거래를 해야 하는지까지 교육 동영상을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 박 셰프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외 선물의 정통 전문가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기회 놓치면 정말 아쉬우시겠죠. 지금 방송 한 8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서 이 정보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셰프님. 예. 슈퍼투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해외 선물 차트 보실 때 어떤 순서로 보시나요? 제 경우는요, 주식은 거래량, 추세, 볼리저 밴드 순으로 보는데 박 셰프는 해외 선물을 어떤 순서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궁금하겠죠. 주셨어요. 예. 네. 자,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해외 선물에서는 거래량은 보지 않습니다. 매일 거래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래량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일단 추세를 보는 거는 똑같죠. 뭐 나스닥이 됐든 뭐 다른 오일이 됐든 현재 흘러가는 그 추세를 먼저 보는 게 맞는데 그 추세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추세선을 그려서 볼 수도 있고 네. 이동평균선이 흘러가는 기울기를 보고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았으면 하락이냐 상승이냐
상승이면 매수 관점으로 매수 플레이를 해야 되고 매수했다가 청산하고 매수했다 청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쪽 방향으로만 거래를 하고 또 떨어지는 그 시장이면 매도했다가 수익 청산하고 매도했다가 수익 청산하고 이런 관점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방향을 일단 한쪽으로 정해졌으니까 보조 지표를 보고서 매수 매도 시점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조 지표는 좀 어떤 걸 보시나요? 방향을 정했다면? 자,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조금 틀린데요. 네. 진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낮 시간에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때는 오히려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박스 지표가 잘 맞고 또 미국장 개장 이후에는 트리스 같은 추세 지표만 봅니다. 어허. 자, 한번 크게 움직여버리면 굉장히 큰 파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박스 지표를 보는 것보다는 추세 지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변동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면 박스 지표가 아니라 추세 지표를 좀 보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 보죠. 이어서 톡톡톡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매도 진입했을 때 갈아타는 것을 매수로 청산하고 다음 월물로 다시 매도 진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셨죠. 네. 자, 정승윤 아나운서가 지금 그 옥수수를 사물물을 청산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챙겼어요. 네. 근데 또 옥수수를 계속 매도 관점으로 쭉 들고 가고 싶다. 네. 근데 사물물은 만기가 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5월물로 매도를 들어가면 또 4월 달까지는 그냥 쭉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아까 그래서 셰프님과 들어간 그 가격대가 오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예. 정말 안 오더라고요. 안 오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틀 만에 한 30만 원에 저는 예. 굉장히 감지덕지인데 아이, 셰프님이 그럼요. 아까 1,000만 원을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난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클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수익 했습니다. 그거를 네. 뭐 먹으면 한 200 투자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한번 벌어보고 그래야 네. 좀 벌었다 얘기하지 아. 뭐 한 30 벌어가지고 어디 뭐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아직 명함이 없어서 예. 못 내밀겠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틀 만에 수익을 30만 원 정도 익절을 했는데 셰프님께서 굉장히 크게 꿈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지, 어떤 상품을 어떤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어려우신 분은요, 이렇게 카메라를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카메라로 링크가 갑니다. 그쪽 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콘이 가격을 내려도 가격을 올라도 저희는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시장 전문가인 박 셰프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거래를 하면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수익을 챙겨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셰프님 드릴게요. 예. 우리 수야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비슷한 질문인데 월물을 갈아타는 거에 대한 개념 질문이라고 하셨어요. 예. 월물을 갈아타면 결국 청산하고 재진입하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청산을 안 하고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월물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청산을 안 하고 갖고 가는 방법은 없죠. 만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만기 전에는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네. 길게 들고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선물로 만기가 많이 남은 종목을 널찍하게 아예 뭐 한 9월물 정도로 매도를 하면 좋은데 9월물 가격은 지금하고 또 많이 차이 나죠. 또 더군다나 월물이 만기가 아주 멀리 있는 거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진입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네. 보통 만기 전날 청산을 하고 그 다음 월물로 갈아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만기 날까지 갖고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기 날 되면 매수 매도 효과가 쫙 벌어져 가지고 청산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꼭 만기 전엔 청산을 하고 월물을 갈아타는 그렇죠. 방식을 해야 한다. 최소한 만기 전날 네. 전날 갈아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한 질문만 짧게 더 드려볼게요. 리차드 님이 두 종목을 빡빡하게 들고 가다가 한 종목에서 증거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다른 종목 유지에 영향이 없나요? 아니면 둘 다 강제 청산인가요?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네요. 어떤가요? 자, 그거는 간단한 얘기죠. 옥수수는 수익이고 나스닥은 손실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하면 손익은 두 개 합쳐서죠. 그죠? 네. 합친 손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강제 청산되는 그 요건은 지금 장중에 갑자기 어느 한쪽이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났다. 그러면,
두 개의 그 증거금을 합쳐가지고 지금 들고 갈 수 있는 자산인지 평가를 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두 개 다 날아갑니다. 네. 예. 그 전에 자기가 먼저 한 개를 또 청산할 수는 있죠. 네. 자, 결국은 수익도 합산, 증거금도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리차드님의 질문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해외 선물 어렵지만도 않으셨죠? 저희와 함께라면 기초부터 저희가 탄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